이쪽에 이제 먼저 여기 보면은 이제 원 도구가 있어요. 원 도구. 원 도구로 원을 하나 그릴게요. 크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세요. 근데 원을 그리실 때 컨트롤 키와 플러스를 누르면은,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누르면은 이 원의 그 각도 개수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또는 사이드의 개수를 21S, 22S, 30S 하셔도 상관없죠. 그래서 조금 많이 할게요. 36S. 그럼 36각의 면을 가진 원이 될 거고요.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릴게요. 그릴 때 컨트롤 키하고 플러스 누르면 추가되고 마이너스 누르면은 이 개수가 줄어드는 것도 알아두시고, 원 그리실 때 가급적이면 까만색 축에다가 그리지 마십시오. 빨간색이나 녹색 이렇게 축, 정확하게 축 방향으로 그리세요. 이건 나중에 3D 만들다 보면은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아실 수 있으세요. 얘가 각이 져 있는 형태다 보니까 정확하게 축 방향으로 그리지 않으면 애매한데 끝나요. 얘가 이렇게 모서리에 딱 끝나면 괜찮은데, 얘가 만약에 이쪽 부분에 끝나버리면은 이게 대각선 모양으로 애매하게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럼 이게 나중에 3D를 만들었을 때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축을 고정해서 항상 축 방향으로 맞춰서 그리십시오. 반지름 상관없으니까 그려주시고요. 반지름 상관없습니다. 그려주시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요 선택 도구로 항상 명령어 끝나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선택 도구로 항상 돌아오시고요. 이 도구를 여기 그려놓은 얘를 3번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면 얘가 스케일 도구예요. 축척. 크기를 줄여주고 늘려주는 도구인데 눌러주시고, 그러면 테두리에 있는 이 모서리들이 나타나요. 모서리가 나타나는데 끌어당겨 보세요. 끌어당겨 보시면은 크기를 조절해 주는데 아래쪽에 창을 보시면은 배율이 나오죠. 그러면은 숫자 값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1.3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현재보다 1.3배 크게 해달라 이런 얘기인 거죠. 1.5. 그럼 아까 원본보다 1.5배 커진 거고, 0.5를 넣으면은 아까 있던 원의 절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거는 배율입니다. 배율. 2배 크게, 3배 크게, 0.5배로 작게 이렇게 넣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한쪽을 끌어당기면 이렇게 늘어나죠. 한쪽을 끌어당기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가운데 쪽 모서리를 끌어당기면 이렇게 늘어나는데, 가운데 쪽을 끌어당기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이쪽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1.3배, 그럼 그쪽 축으로 1.3배만큼 커진 겁니다. 모르셔도 되는 기능인데 가끔 나중에 보면 쓸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 시프트 키를 누르면은 다르게 얘가 작동이 된대요. 그럼 눌러보면 되죠. 끌어당기는 도중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중심을 기준으로 늘어나고 작아지죠. 그냥 당기면 이렇게 커지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쓰면은 한 번 누르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한 번 더 누르면은 원래대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커져요. 분명히 저것도 쓸 일이 있습니다. 내가 물체를 그려놨는데 요 가운데다가 그렸는데 위치 맞춰놨거든요. 위치를 맞춰놨는데 요걸 조금 크게 해야 된대요. 근데 모서리를 끌어당겼더니 원이 이렇게 커진대요.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 컨트롤 키 눌러주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커지죠. 분명히 저렇게 그릴 일이 있긴 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린 다음에 또 옮기시면 되죠.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도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아시면 좋죠. 시프트 키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얘가 모서리를 잡긴 했는데 아까는 정해져 있는 크기로만 늘어나고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비율을 다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커맨드 라인을 한번 보세요.
커맨드 라인이 아니고 얘도 이름이 있는데 맨날 CAD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커맨드 라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율은 1.5, 0.5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조절한다 그러면 1.5, 0.5 이렇게 하면은 X축의 비율, Y축의 비율을 동시에 넣어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축을 지정해서 지금은 잡았으니까 요거의 사분점의 위치를 정확히 찾을 수 있거든요. 요 확대에서 보면은 여기거나 뭐 여기거나 이럴 거잖아요. 정확하게 찍었으니까. 근데 이게 축의 방향이 돌아가 있으면은 저 위치가 어딘지를 못 찾아요. 지금 저는 모서리 꼭대기네요, 여기. 그러니까 정 가운데가 어딘가요를 찾아주세요. 그럼 못 찾는다고요. 그래서 저걸 축 방향으로 좀 그려주셔야 돼요. 그리셨으면은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은 여기가 정 가운데 이렇게 보여져요. 여기를 끊어서 그리셔도 되고 안 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안 끊을게요. 끊을게요. 죄송해요. 끊는 게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으세요. 절반을 드래그해서 지우셔도 되고 지우개 도구 쓰셔도 돼요. 지우개 도구는 단축키가 2입니다. 2. 그래서 2라고 누르시고 문지르시면 돼요. 선을 지우셔야 돼요. 선. 면은 지워지지 않고요.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울 수 있긴 한데 선을 지우면 면이 없어지는 개념이죠. 삼각형이 되면은 면이 생기고 삼각형이 안 되면 면이 안 생기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원을 하나 그릴게요. 요 가운데에다가 원을 그릴게요. 축을 직각으로 세워주세요. 직각으로 세워서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원이 있는데 이 면이 여기에 있는 얘를 경로로 따라가면서 360도를 돌면은 9가 되겠죠. 그래서 팔로우미로 뭐 각자 아는 방법으로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할 건데 각자 아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걸 보여드리자면 얘를 찍고 얘를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9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케치업으로 9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약간 살이 찐 것 같아서 좋긴 한데 하신 다음에 트리플 클릭하시고 스케일 도구 해주시면은 요번에는 2D가 아니고 입체죠. 그 입체면은 땡겨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떤 개념이구나가 바로 느껴져요. 이런 개념인 거죠. 이 모서리에 있는 것도 이렇게 땡겨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애. 이거 잘 이용하면은 방석이나 쿠션 같은 거 만들 때도 유용하겠죠. 기본 형상을 만들어 두고 얘를 꾹 눌러주면은 쿠션 비슷하게도 될 거고 방석 같은 것도 될 거고. 그래서 스케일 도구로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요. 여기에 이제 계란이라고 치면은 표면이 맨들맨들 하거든요. 맨들맨들한데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면은 각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스케치업이 원이나 다각형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생겨 있는 벡터 형식의 곡선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이 져 있는 선을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각진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면을 많이 만들면은 굉장히 매끄럽게 나와요. 근데 용량을 많이 차지해요. 스케치업은 특정 개수 이상의 선과 면이 사용되면 그때 갑자기 느려져요. 그러니까 얘가 맥시멈이 한계가 있나봐요. 평상시는 잘 돌아가는데 요 경계를 넘어서면은 갑자기 사용돼야 되는 컴퓨터가 쓸 수 있는 개수를 넘어서면 여기를 넘어서면 갑자기 얘가 바보가 돼요. 갑자기 뚝뚝뚝뚝 끊겨요. 이때까지는 멀쩡했는데 살짝 넘어가면 갑자기 느려져요. 저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한정 막 면을 많이 쓰는 게 좋진 않아요. 적당히 쓰셔야 됩니다. 지우개 도구로 저희가 사각형, 이렇게 있는 사각형 또는 뭐 다각형 같은 게, 다각형 말고 사각형 있을 때 지우개 도구로 면을 문지르는 거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여기도 면을 문지르는 거는 아무 이상이 없죠.
근데 모서리에 있는 선을 문질러 주면은 지워져요. 얘가 지워지면 면도 사라지죠. 그럼 같은 기능을 다각형입니다. 한 6면체 정도로 하나 그리시고 옆에 원으로 하나 그려주시고 원도 육각으로 하죠 뭐. 이렇게 하셔서 하나는 다각형이고 하나는 원입니다. 이 두 개를 푸시풀로 올려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올려보시면은 이런 차이가 있죠. 얘는 모서리에 선이 보이고 이거는 모서리에 선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멀리서 보면은 멀리서 보게 되면은 요거는 원 기둥처럼 보이고 이거는 각이 져 있는 기둥처럼 보이는 거죠. 그 이 두 개가 다른 거 같은데 사실은 같다면 같아요. 그래서 이레이저 툴로, 지우개 툴로 선을 하나, 모서리선, 얘는 모서리가 없으니까 안 지워져요. 여기는 지워져요. 이렇게 지우면 선이 돼버리죠. 근데 요 모서리에 있는 여기 선을 지우면 뚫리죠. 여기에 선이 있던 거를 여기에 있는 선을 지우니까 얘하고 연관되어 있던 이 두 개의 면이 없어진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지우개 툴은 이렇게 문지르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문지르면서 쓰면은 이렇게 지워지는데 얘를 밑에 대부분 나와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물결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게 곡면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로 모서리 선을 지워보세요. 이렇게 가려보세요. 그러면 얘가 되죠. 각이 져 있는 면도 지우개를 지우실 때 컨트롤 키를 눌러서 곡선이 나온 상태로 문질러 주시면은 얘가 선이 이렇게 곡면처럼 처리가 돼요. 실제로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실제로 이 면을 눌러 보시면 한 번에 선택되죠. 지워진 면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는 한 개의 면인 거예요. 한 개의 면. 그러니까 가운데 있던 선을 컨트롤 키를 눌러서 지워주면은 얘가 한 개의 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다시 한번 누르면 또 돌아와요. 그 옆에 보면은 이 짝대기가 나오는 상태, 이때는 진짜로 그 선을 지우는 거고요. 이때는 선을 지우는 거고, 한번 눌러서 물결 모양이 나면 이때는 곡면으로 만들어주는 거, 곡면으로 이렇게. 근데 컨트롤 키가 아니라 알트 키를 누르면 여기 사이에 숨어져 있는 선이 보여져요. 알트 키를 누르면 요 숨어져 있는 선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옆에 있는 선이 물결 모양의 선으로 바뀌었어요. 지우개 옆에 있는 선 아이콘 보시면 이때 지워보세요. 그러면 생기죠, 선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형으로 생겨 있는데도 얘를 지우면 선이 생기면서 각이 진 상태로 바뀌죠. 알트키입니다. 알트키. 그러니까 곡면이었던 부분에 숨겨져 있는 선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선들이 있는데 이 선들을 다시 실제 선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상태로 지우면, 이렇게 지우면은 얘네들이 다시 선이 생기죠. 그리고 다시 알트를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레이저 툴로 컨트롤 키 누르면 직선이 나오죠. 그 여기 부분을 지워주시면은 여기가 계란이 이제 깬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는 이제 나중에 하시다 보면은 저런 걸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고민하시고 지금은 지우개 툴로 이런 작업이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이 얘기입니다. 선이 있을 때
선이 있을 때 이레이저 툴로 직선인 상태에서 지우면 선을 지워요. 선을 지워서 면이 없어지게 돼요.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 직선을 지우는 건 아니고 곡선처럼, 여기에 있는 이런 맨들맨들한 곡선처럼 이 면을 숨겨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요. 스페이스바 눌러보면은 한 면이 돼요. 한 면. 한 면입니다. 한 면. 근데 Alt 키를 누르면 얘가 Alt 키가 아니고 지워져 있는 상태에서, 숨겨져 있는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면 숨겨져 있는 그 선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우면 다시 걔가 복구가 돼요. 복구가 되면서 다시 숨겨져 있는 선을 보이는 선으로 만들 수 있고요. Shift를 누르면, Shift는, 이거는 Shift 키를 한번 눌렀습니다. 그럼 눈이 나오죠. 눈. 이거는 형태는 유지하는데 선만 안 보이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Alt 키를 눌러서 다시 키면 다시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Shift 키는 선이 안 보이게 숨겨주는 애고, 각이 접혀 있는 부분은 그대로예요. 이때는 면을 눌러도 면은 분리된 상태입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컨트롤 시프트 알트의 지우개가 다양한 기능이 들어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이제 실습 예제 하시면서 써보시고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